오늘 뭐 굉장히 그 일교차가 심한 것 같아요. 아침에 막 비도 내리고 그러더니 낮에는 한여름 날씨예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또 미지쌤이 그 카톡 주신 거 이름이 멋지더라고요. 일단은요. 행복부자 그렇죠? 행복부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편, 한 3편인가? 4편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그 영상도 깔끔하고 그렇죠? 이렇게 목소리 톤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해도 괜찮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그 보다가 마침 제가 지난주에 그 원래 원제는 그 이거예요. 네? 그 보이시죠? 네. 그 사실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예전 제가 한 20대, 뭐 30대, 20대 중후반 뭐 이럴 때 그때 한창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그 유행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해 가지고 뭐 윌든이라는 책하고 헨리 소로우의 윌든이라는 책하고 또 그 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삶, 뭐 이런 류의 그런 그 책들이 굉장히 한때 그 유행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원래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원제가 이래요. 좋은 생활 살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화로운 삶인 거지. 그러니까 이 굿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함축적이고 많은 의미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우리 그 수연쌤이 말하는 행복 부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 두 부부예요. 부부간의 얘기인데 그 한 사람은 이제 그 헬렌 리어링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스콧 리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두 부부의 이렇게 그 서울 같은 뉴욕에 이제 대도시 생활을 하다가 일단 다 접고 버몬트주라고 하는 데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서 거기서 약 20년간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몇 가지 이제 철칙들이 있죠. 노동을 통해서 자기가 먹을 만큼은 일구고 가외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항상 가치 있는 삶, 어떤 게 보람된 삶인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그 두 부부가 추구하면서 사실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었어요. 원래는 그때 이제 오조 라주시, 크리스나무르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인도 이런 사상가들이 유명했었는데 원래 크리슈나무르티의 연인으로 굉장히 서구 사회에서는 유명했던 사람인데 여튼 그렇게 이제 두 부부가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을 일궈가면서 일 중심, 수입 중심, 먹고 사는 중심이 아니라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조화스럽고 균형 잡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원칙이 뭐 하루 4시간 이상은 절대 일을 하질 않는다. 4시간 일하고 4시간은 독서를 하는 거야. 독서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그리고 꼭 먹을 만큼만 농사를 짓고 채식을 하고 자기가 보인 자기 어떤 밭에서 일궈가지고 해나가고 그래서 20년 동안 그러면서 뭐 이제 1년에 이렇게 뭐 한두 번씩 꼭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한두 달짜리 이렇게 여행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같은 도회지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크고
실제 요즘 같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 내지는 어떤 자본주의 어떤 관념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이게 사실은 어떤 하나의 이런 철칙이 되고 기준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면 속에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나 주변 환경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이제 좀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2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살고 또 거기가 이제 개발되니까 다른 그 메이주라는 데 가서 또 나머지 인생을 살고 그래서 원래 책이 나오고 또 헬렌 리어링이 쓴 본래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캇 리어링이라는 사람이 두 부부가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100살 되고 딱 세 번째 주 되는 때에 죽는데 가만히 보면 그 동양의 도인 같은 거야.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사는데 자기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곡기를 끊어서 죽는 거야. 스캇 리어링이라는 원래 교수 출신이고 굉장히 부잣집 출신이고 여자도 굉장히 그 아버지 사업을 하는 사업가 집안 출신이고 굉장히 그 어린 시절은 잘 살았던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서서 의도적으로 그런 삶을 이제 실행을 해나가는 거죠. 해나가는 건데 그 사실 우리가 이제 자평진전을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자평진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팔자 공부에서 어떤 주안점에서 뭐를 가질 수 있는 건 이런 부분 참 말씀드렸고 어떤 그 속 공부, 본질 공부, 이 체 공부에 대한 것이 사실은 이제 여러 적천수나 아니면 궁통이나 이런 류도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 쪽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자평의 관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월지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죠. 원령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의 관법에서도 원령을 중시를 합니다. 원령 중시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 예를 들어서 궁통 같은 경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이런 부분, 또 이제 이 적천수 계열에서는 일간하고 월지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월지에서 가장 강하게 자기 에너지를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신강신약을 가르는 어떤 기준 이런 거에 이제 요체로 보는데 사실 자평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훨씬 더 나가서 이 명조에 일간에 태어난 일간에 일지까지도 포함을 해서 일주에 본래 근원처가 아이덴티티가 내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가 거기서 규정져서 나온다라는 거죠. 일간과 월지와의 어떤 그 생극 이런 관계에 따라 가지고 자기자의 본질이 나온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요즘에는 상담의 그 기준이 그런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제가 언제 돈을 벌 것 같아요? 언제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언제 상황이 풀릴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면 조금 더 나가지고 내가 언제 승진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대부분이 열이면 8, 9이 이제 그런 게 그 공통사 주안점이거든요.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본래 본인의 어떤 본질이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어떤 이런 배경 때문에 영향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재관 일변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지금 사실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게 굿라이프, 조화스러운 삶일까? 어떤 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타고난 그 본 바탕에 어떤 의미에 가장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 자기가 8글자 갖고 난 이런 거에 가장 거기에 조화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수연쌤이 얘기하는 그런 행복한 삶, 행복부자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본 거죠.
그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먼저 이제 그 명식을 달라 그러죠. 달라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제가 실제 보기에 그 57세 되시는 분이었는데 57세 여자분이면 용띠잖아요, 그렇죠? 용띠. 용띠시고 그리고 그 정사일주예요. 정사일주고 태어난 환경이 묘월이에요. 묘월. 묘월에 이거 맞추면 이게 이제 그 정묘월이 되죠. 정묘월. 정묘월이 되고 그리고 그 인시에 태어났으면 우리 뭐 정일주에 인시인 분들 많죠. 여기가 이제 임이 붙습니다. 임이 붙고 이렇게 이제 따지면 그냥 우리 이제 그 자평이든 어떤 일반적인 격을 볼 때 뭐 편인 내지는 자평에서는 정편인을 나누질 않으니까 그냥 인성격, 인수격 이렇게 얘기하죠. 인수격이라고 하는 환경에 정화로 이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정화로 태어나서 이 격의 용은 인수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사기일시는 순용을 한다 그래, 순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격용을 이루어주려면 보통은 관인으로 쌍전을 하거나 관인으로. 그래서 인성의 계절에 태어나면 관을 찰 때 그게 격이 성격이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면 글 공부하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공부해서 벼슬길에 올라가는 것이 어떻다? 순조롭다. 이건 거예요. 원래 태어난 환경이. 근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고 보면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분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무오의 갑인의 정사의 이민. 제가 하나 풀어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임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최고의 그 궁금점은 뭐였냐면 이렇게 정격으로 따지면 이렇게가 그 어떤 상신이 정해지는데 결론은 이 임수라고 하는 여자한테는 정관이니까 육친으로 따지면 남편일 수 있고 또 그 스탠다드한 보편적인 누구나 남들이 다 알아봐주는 천간에 떴으니까 그런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전체적인 구조에 잘 쓰임새가 있는 글자인데 사실은 요 글자가 근을 따져보면 요 진중의 개수에 있죠. 지난번에 우리 근을 봤잖아요. 근을 볼 때 잠깐 한번 볼까요? 그 복습 삼아서. 그래서 이렇게 그 십간이 득시에도 불황하고 왕하지 않을 수 있고 나를 그 어떤 계절을 원령을 잃어버려도 약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원령에서는 근을 못 받았더라도 그쵸? 이걸 못 받았더라도 나머지 세 지지에서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약하게 태어났더라도 강해질 수가 있고 강하게 태어났더라도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그 묘고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고지를 얘기를 했고 생록왕지를 얘기를 했어요. 생록왕지.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간의 비견을 하나를 얻는 것이 지지에 묘고를 얻는 것만 못하고, 그쵸?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천간에서 묘고라도 묘지나 고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위에 천간에 뿌리 없이 떠 있는
예, 비견 겁재보다는 더 강하다. 이런 의미고, 비견을 두 개를 얻었어도 여기 하나 얻은 것만 못하다. 그리고 이렇게 비견을 세 개 얻었어도 장생이나 인이나 이렇게 그 녹을 얻는 것만 못하다 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 선생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면 임은 어쨌든 지지 중에 멀긴 하지만 연지에 진중에 개수에 뿌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연습도 좀 합니다. 이렇게 8글자를 다 보고 이 8글자를 또 다 합쳐서 제 이미지를 떠올려서 실제 보는 사람하고 얼만큼 매칭이 되는지 많이 맞습니다. 훈련하면 많이 맞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그 기본적으로 뭐 여기 정사 왕의 뭐 그 이거 뭐 완전히 그 자기 중심적으로 세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세력이 돼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묘에 기본적으로 그 인성을 차고 있지만 여기 보면 그 이 정이 이 세 군데 두 군데죠. 그렇죠? 여기는 생을 받고 그리고 요 인묘진이 방합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방합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수의 근, 수의 고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세 삼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목 기운으로 이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살면서 57세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젊은 사람이었으면 지금 막 10대나 뭐 요런 때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분명히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있을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임합을 했는데 이게 유정한 거냐 아니면 임을 포기를 한 거냐라는 게 이게 포기하기가 쉽진 않아요. 진중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봐야 돼. 물어봐야 돼. 분명히 이렇게 8글자 쓰는 사람들 중에 임수를 쓴 사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지만.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오기 전에 판단한 게 뭐냐면 그 되돌이 필통이 되돌이. 이거? 예. 그렇죠? 그 이분이 지금 57세니까 그 육충대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유대운을 겪고 있어요. 신유대운. 신유대운 1대운인데 신유고 임수를 거쳐왔고 개해를 거쳐온 거예요. 개해를 거쳐오고 나머지가 이제 경신대운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물론 천간상의 생극제화가 조금 지지고 볶고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대운을 이 8글자가 제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저한테 궁금한 게 없다. 제가 결론 내렸어요. 여기까지 궁금해서 저한테까지 상담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쓰는 거야. 임수를 못 쓰는 거야. 임수를 못 쓰고 자기가 기세에 순종해서 이를테면 순세로 되는 거는 강하니까 그죠? 강하니까 식상 기운이나 그죠? 자기의 어떤 비겁 기운이나 인비도 괜찮아요. 위에 뭐 걸리는 게 크게 없으니까 이 정도 이제 인비식으로 쓰면 좋은데 인비식이 인생 황금기 때 없어. 재관으로만 간 거지. 그래서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뭐 하시냐는 분이냐면, 뭐 이렇게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남녀를 불문하고 요즘 시대가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서 뭔가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삶을 본인이 만약에 추구하고, 있는 대로 추구하고, 또 그게 운이 이렇게 실행될 수 있는 운으로 갔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
재운이 한창 들어가지고 그 운이 들어오면 어떤 명조라더라도 그 환경이 처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권에 계세요. 금융권에 세일즈 계통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이것 때문에 이제 골치고 골머린 거고 이걸 갖고 이제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참 남자로 태어나셨으면 운이 거꾸로 갈 거니까 참 좋으셨겠는데 어차피 지금 인생이 이런 거니까 몇 가지 조언을 쭉 해주면서 어차피 내가 재관하고 인연이 부족하고 재관이 나한테 스쳐 지나갈 거라고 하면 그냥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다 100% 수긍을 해. 많이 만져서 많이 퍼줬다 이거야. 이건 이제 누가 뺏어가는 거잖아요. 비겁들도 이렇게 많고 하니까. 근데 뺏기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주면 그게 자선사업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 본질적인 자기의 본래의 의도가 있고 그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이러한 환경에 처하기 전에 내가 좀 더 먼저의 미리의 자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자각이 있고 나한테 허락된 만큼의 재물이라든지 사중에 경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겁재 속에 들어있으니까 항상 겁재하고 다투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재물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연분이 없다라는 걸 알고 그 어떤 이 명조 8글자가 허용하는 삶, 이 명조 8글자로 조화를 가져갈 수 있는 삶, 이런 삶의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서 살았을 거라고 하면 훨씬 그래도 이거 자체를 뜯어 고칠 수는 없겠지만 뭐 그 행복부자